주차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내 차 앞에 누군가 이중 주차를 해놓으면 여간 난감한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가 달랑 한 대 있는 곳들도 종종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한 번 탈 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 보러 갈 때, 특히 아파트 보러 갈 때 평생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집 보러 갈 때 처음 보러 가시는 분들은 왠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떤 걸 봐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수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콕콕 집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입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입지 분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는지, 아이들이나 학부모를 위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키우는 집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쉽게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의 출퇴근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철역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걸어서 몇 분 정도 소요되는지, 버스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등을 체크해 봐야 하고요. 유흥가나 나이트클럽 등등 술 먹고 놀 수 있는 상권이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꺼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흥 상권보다는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좋고요. 학부모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트나 쇼핑몰, 백화점 등이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에 아침 저녁으로 산책할 수 있는 강이나 천 또는 공원 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자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사람들의 선호가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입지를 한번 보셨다면 단지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라면 해당 동의 엘리베이터가 2대 이상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즘 신축 35층짜리 동에도 엘리베이터가 달랑 한 대 있는 곳들도 종종 있거든요. 이 한 대로 입주민들 출퇴근, 등하교, 배달, 이사, 또 방문객들도 쓰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엘리베이터 한 번 탈 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주차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대당 1.5대 이상이면 조금 넉넉합니다. 세대당 한 대나 1.2대 정도 되는 아파트는 이중주차 해야 되거나 아침에 내 차 앞에 누군가 이중주차를 해놓으면 여간 난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향이나 조망입니다. 향이나 조망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남향을 선호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남동향 혹은 남서향도 괜찮습니다. 북향만 아니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살만하더라고요. 북향만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이 보통 저렴한데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 중에서 1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아이가 놀이터에 있는지 잘 보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1층도 크게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로얄층이 가장 비쌀 겁니다. 전체 아파트 층수에서 중간 정도 혹은 중간보다 좀 더 높은 층수, 그러니까 20층이라고 하면 15층에서 19층까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왜 로얄층이고 가격도 더 비싸냐 하면 일조권이 좋습니다. 무난하게 햇볕이 잘 들고요. 저층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나 소음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호수를 볼 때 가장 우측이나 가장 좌측 통로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에 노출이 되다 보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또 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쪽 집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면 천장 쪽, 특히 벽면 모퉁이 쪽을 유심히 보셔야 해요. 누수나 결로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천장 모서리 쪽 부분입니다. 그쪽에 곰팡이 자국이 있는지, 벽지나 도배가 벗겨진 부분이 있는지, 혹은 도배를 새로 해서 다른 부분과 색깔 차이가 나는 곳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수압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층일수록 수압이 낮을 수가 있는데요. 수압이 낮은 집에서 살면 씻을 때마다 여간 답답하고 힘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수압 보신다고 샤워기나 세면대 물을 틀어보지 마시고 변기물을 내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면대나 샤워기는 수압을 임의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변기물은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기물이 얼마나 잘 내려가는지를 확인하시면 정말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베란다 창문을 열어서 주변 소음이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하철과 가까우면 철도 소리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고요. 단지 앞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차가 다닐 때마다 큰 소리가 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집 보러 갈 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마음이 급해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 지인들도 집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점점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급할수록 내가 살 만한 집인지, 투자할 가치는 충분한 집인지 신중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댓글란에 제가 제공해드리는 체크리스트를 그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 체크리스트를 모두 충족시키는 집은 아마 예산보다 비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체크리스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보고 있는 집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다 보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쉽지만 포기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인지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집이 어떤 집인지 좀 더 선명해질 겁니다. 오늘은 집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임장 후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이면 계약서에서 빠진 건 없는지, 특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등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계약서 쓸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